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중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 대회입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윤칼세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을 결정해서 내놓았습니다. 한번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경원이든 또 나경원과 경합했던 김학용이든 간에 뭐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참 독인 개긴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데 그 나경원을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로 선출했다는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화가 나서 말이죠. 흔한 말로 이 분노 조절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마음고생을 했어요. 마음고생을. 참 정말 화가 나서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참 짜증스러운데 이걸 논평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논평을 하는 게 맞는 결정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정색을 하고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운 거, 이 태극기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한마디로 엿먹어라 말이죠. 무려 2년 1개월 동안 요즘도 이 태극기 세력들 토요일 오후만 되면은 광화문 서울역 일대에 모여가지고 천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참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으면서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한바탕 탄핵은 참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집회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탄핵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을 내놓는 거 눈 하나 까다가지 않고. 자, 그러면 태극기 세력이 그동안 2년 1개월 동안 이렇게 해온 것은 과연 뭐냐 이거야, 뭐.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 그러면서 포용해야 하느니 어쩌니 떠들어대면서 주제넘게 관심을 보이는 척 해오더니 실제로
내놓은 사람들을 보니까 나경원이든 김학용이든 완전히 탄핵에 앞장서 온 사람들. 그 나경원과 김학용 중에서도 나경원은 유달리 김무성, 유시민과 함께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앞장서 왔던 그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자유한국당이 뭐 태극기 부대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한 이 태극기 장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만 봐도 자유한국당이 이 태극기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 별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좋아요. 태극기 세력이 생각하는 것이 뭐 지고지선이 아닐 수가 있죠.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나경원을 내놓습니까? 어떻게 김성태에 이어서 나경원을 내놓냐 이거죠. 이야, 지금 태극기 집회 때마다 탄핵에 찬성표 던진 62명의 그 새누리당 의원, 그 국회의원들 단죄해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앞장섰던 나경원을 이 원내대표로 내놓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태극기 세력, 태극기 부대. 너희들이 선거 때 자유한국당 찍으면 누구 찍으려고? 어딜 찍으려고? 신경 하나 쓸 것 없다. 그래, 태극기 실컷 흔들다가 적당히 꺼져달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이. 원내대표 또 무슨 러닝메이트라는 정책위 의장을 보면은 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짜증나고 참, 우울한 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이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겠다. 한마디로 이 나경원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러다가 어떤 결과, 어떤 종착역에 도달할 것이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나경원 지금 4선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을 4번째 된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원내대표를 3번씩이나 도전해가지고 그것도 첫 여성 원내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에게는 뭐 가문의 영광이겠죠. 지금 축배를 뭐 연거푸 들이킬 겁니다. 야, 정말 엄청난 정치인 나왔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원책 변호사, 김성태에 이어서 나경원의 전면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자유한국당의 이것으로 완전히 관짝의 대못을 박는, 대못질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하고 싶습니다. 나경원이는 어떤 사람이냐?
나경원의 그 정치 역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나경원의 얼굴을 보면은 제가 도저히 순식간에 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요. 아마 저뿐만 아닐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침묵하고 있는 그 침묵 속에서 우글거리는 그 분노. 정말 자유한국당이 잘 돼야 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나경원을 원내대표로 뽑아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나경원. 첫 번째가 변절의 화신 아닙니까? 변절의 화신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려집니다. 무슨 옳은 소리를 하던 김성태가 무슨 옳은 소리를 하든 간에 똑같이 태극기 세력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원천적인 한계를 나경원은 갖고 있다. 제가 태극기 세력을 왜 강조하느냐면 태극기 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이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보수의 핵심인 거죠. 태극기 세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당, 태극기 세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김무성이고 그게 유승민이고 그게 김성태고. 그런데 또 나경원을 내놓은 거야. 또 나경원을. 변절의 화신이란 나경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가 이해창 그 총재가 정말 잘 나갈 때 이해창 총재가 스카우트 했죠. 그때 이해창 총재 옆에 나경원, 그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나경원이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해창이가 망하면 어느 순간 조용하다가 잠잠하다가 TV 화면에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또 실세 옆으로 또 등장하는. 강제섭이가 실세가 되면 또 그 옆에 나타나고, 뭐 박근혜가 실세면 또 그 옆에 나타나고, 또 뭐 이명박이가 실세면 또 이명박 옆에 나타나고, 또 홍준표가 실세가 되면 또 홍준표 옆에 나타나고. 당의 실세가 누가 되든 간에 항상 주류에 속해 있다가 주류가 바뀌면 다시 또 주를 바꿨다는 전형적인 줄타기의 명수죠. 한 번도 정치적 라이벌과 싸워보지 않고 양지만을 계속 지켜온 대표적인 사람. 웰빙족의 대표 선수 나경원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큰일인 게 뭐냐면 김성태, 완전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뒤늦게 깨닫는 게 뭐냐면 김성태는 그래도 나경원보다는 그래도 정직했구나. 김성태는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가 하면서 자, 우리 여기 있지 말고 바른정당 만들자.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유승민이가 완전히 뜨지 않고 폐인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나경원은 어땠느냐? 탈당하자. 완전 탈당파들 앞에서 주동했던 사람이죠. 이른바 새누리당의 비상회의락을 만들어가지고 자, 신당 만들자. 나가자. 이래서 우당창창 나가는데 나경원은 딱 잔류했던 사람이에요. 슬그머니 빠져나와가지고 잔류했죠. 자, 순간적으로 쪽팔리는 거, 참, 시쳇말로 쪽팔리는 거 때문에 큰 손해 볼 수 없다. 그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장돌뱅이나 하는 것이죠. 참,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오세훈이 누구니 뭐 나가자고 그 앞장서고 섰다가 자기는 조용히 남았어요. 이건 장돌뱅이나 하는 소리죠. 장돌뱅이나 하는 짓이죠. 저는 나경원 얼굴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런 변절의 화신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 이현주 아류급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얍삽한 그 소리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감언 이설이죠. 해가지 하는 사람 차고 넘치죠. 그래서 정치권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현주. 최근에 보수파리로 이른바 낙양의 직가를 누리고 있다는 이현주. 이미 나경원은 그 이현주가 했던 것에 그 선배, 대선배. 탄핵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 갈아 말아먹고 싶다는 그 표독하다고 할까요?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 탄핵해야 된다. 탄핵만이 말이지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니까 홍준표가 태극기 집회에 나갔죠. 그랬더니 딱 연사로 나와가지고 간지러운 연설.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이러더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가지고 그 주파를 던지는 그 발언. 이거 선수는 알아요. 이낙연 국무총리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 아닙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선수는. 그걸 보는 태극기 세력, 이야, 얼마나 염장을 질렀습니까? 그러더니 원내대표 자리가 이제 비니까 그 원내대표를 하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다 포용하겠다. 완전히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 없는 친박계 그 족속들과 야합해가지고 원내대표 자리를 따내는 그 놀라운 수완. 이건 수완이라기보다도 이건 야바이죠, 야바이. 정말 국민들이 참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세 번째는 나경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 저는 웰빙 이미지라고 봅니다. 웰빙 이미지.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은 웰빙당인데 그 웰빙당이라는 치명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그 웰빙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덧칠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봐요. TV 화면에 나경원 의원이 딱 모습을 보일 때를 보면 언제 보더라도 강남 그 유명 미용실 또는 그 피부샵에서 몇 시간 있다가 막 튀어나온 참 어떻게 보면 얄밉도록 완벽하게 메이크업하고 머리 손질한 모습 이런 모습은 흔히 말하는 이 남대문 뭐 시장이라던가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들의 그 삶, 서민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거부감, 강한 거부감을 받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의 외모가 출중하고 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하는 거 저 탓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너무 웰빙 같다. 너무나 정말 얄밉도록 미용실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거. 그것도 뭐 대충 머리 뭐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몇 시간 그냥 미용실이나 이 피부샵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막 튀어나온 거. 나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탁 쓴 듯한. 상당히 저는 거부감을 느껴요. 나경원의 그런 모습은 상당히 눈길을 끌고 또 그 장점이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지금 만신창이가 된 이 자유한국당에 저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남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그 나경원 의원의 얼굴을 보면서 늘 떠올리는 것은 이 콘텐츠의 부재, 내용이 없다. 그 양반이 대변인을 할 때 또는 요즘도 TV 토론에 나오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제가 걱정이 돼요. 어떤 이 언어 구사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안목의 문제, 수준의 문제, 세상에 대한 고민의 문제, 세상에 대한 이 문제의식, 이 고민하려는 자세, 이런 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공부한 흔적이 없어요. 고뇌한 흔적이 없어요. 단순히 이건 무슨 언어 구사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법대 또 고시 출신 단어 자체를 이어가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정치를 14년, 15년이나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경원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지금 딱 연상할 때에 여러분 기억할 만한 어록 같은 거 있습니까?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함량 미달로 아마 사고를
많이 칠 겁니다. 엉뚱한 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사고나 아니면 이 겉도는 거. 이 보수 우파나 이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정말 촌철살인이라던가 그런 정치, 참 애정이 가게 하는 정치, 그 어려울 겁니다.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사고 치다가 불명예 퇴진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제가 무슨 악담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경원의 실체가 이러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판이 적어도 이대로 갈 리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판이 짜여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골골하면서 2020년 총선까지 갈까?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판을 했다가 불명예 퇴진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새로운 보수 우파의 정치판이 저는 짜여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전제를 한다면 뭐 나경원이가 원내대표가 된 거 그리 걱정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칼세 TV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제가 내놓은 책도 좀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